당신은 사람들로 가득한 방에 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리고 대화가 오가고 분위기는 활기차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외롭습니다. 마치 투명 유리벽 너머에서 세상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옆에 있지만 1000마일 떨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혼자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더 깊은 고독을 느낍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혼자라고 느낄까요? 칼 융은 이 질문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놀랍습니다. 이 고독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당신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더 깊은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윤군 이 고독에 우주적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은 당신의 외로움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어디로 인도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연결을 갈망합니다. 아기는 엄마의 품을 찾고, 아이는 친구를 원하고, 어른은 사랑을 꿈꿉니다. 우리는 혼자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뭔가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교적이지 않다고, 당신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다고,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연구하면서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깊은 성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모두 고독의 시기를 거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물리적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분리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그들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융은 이것을 개성화의 필수 단계로 보았습니다. 개성화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집단 속에서 자랍니다. 가족, 학교, 사회. 우리는 이 집단의 가치를 배우고 그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어렸을 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하니까요. 하지만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보통 삶의 중반, 때로는 더 일찍, 때로는 더 늦게. 갑자기 우리는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이건가? 다른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는 공허한가? 이 질문들이 올라올 때 고독이 찾아옵니다. 융은 이 고독을 두 가지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연결의 부재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데 혼자입니다. 이것은 고통스럽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융이 말하는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선택입니다. 고독은 자신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독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아내입니다. 당신은 엄마입니다. 당신은 직원입니다. 당신은 친구입니다. 이 모든 역할들 속에서 당신은 역할에 맞게 행동합니다.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소나는 가면입니다. 사회적 역할을 위한 가면. 페르소나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페르소나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페르소나만 있고 그 뒤에 진짜 자아가 없을 때 생깁니다.
우리가 역할과 자신을 동일시할 때,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는데도 공허함을 느낍니다. 융의 환자 중에 이런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아내이자 어머니였습니다. 집은 늘 깨끗했고 아이들은 잘 자랐고 남편은 만족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깊은 우울에 빠졌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데 왜 이렇게 공허한가? 융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김 선생의 아내이고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융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당신은 누구입니까? 역할이 아니라 당신 자신은 누구입니까?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평생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데 바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발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하는 고독의 필요성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만 우리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에서 벗어날 때만 우리는 우리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고독은 사실 우리 영혼의 외침입니다. 제발 나를 찾아달라는 간절한 부름입니다. 융 자신도 이 고독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그가 가장 외로웠던 때였습니다. 36살, 그는 이미 성공한 정신과 의사였고 프로이트의 가장 총애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프로이트와 결별했습니다. 이론적 차이 때문이었지만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융은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별 후 융은 깊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동료들은 그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명성은 떨어졌습니다. 그는 고립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외부의 고립이 아니라 내면의 혼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믿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낮에는 이상한 환상들이 떠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정신병에 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융 자신도 때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용기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이 고독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도망치는 대신 직면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모든 외부 활동을 줄이고 자신의 내면 세계로 내려갔습니다. 몇 년 동안 융은 자신의 꿈과 환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는 내면의 목소리들과 대화했습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보면 미친 짓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융에게는 이것이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혼돈 속에서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꿈과 환상 속에 반복되는 상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들은 다른 문화의 신화와 종교에도 나타났습니다. 융은 깨달았습니다.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이라는 것을. 그는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무의식의 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발견은 융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프로이트의 제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심리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도 이 여정을 하도록 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고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융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것은 고독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고독은 파괴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표면적인 연결로 만족할 수 없다는 신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 깊은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윤은 이것을 우주적 의미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우주적일까요? 왜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주적 의미를 가질까요? 융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각자는 우주의 독특한 표현이라고. 우주는 우리를 통해 자신을 경험합니다. 우주는 우리를 통해 의식을 얻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주가 존재하는데 그것을 인식하는 존재가 없다면 그 우주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별들이 빛나는데 그것을 보는 눈이 없다면,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것을 느끼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주가 자신을 보는 눈입니다. 우주가 자신을 아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똑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주는 자신의 한 측면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가 독특하고 각자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한다면 우주는 무한한 방식으로 자신을 알게 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이 될 때 당신은 우주에 독특한 무언가를 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융이 말하는 고독의 우주적 의미입니다. 당신이 고독을 느낄 때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집단의 일부가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는 나만의 독특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것은 우주적 책임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이 되는 것은 우주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단에서 분리되는 것은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속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받아들여지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은 외로운 일입니다.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독특함을 숨깁니다. 그들은 집단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일부를 억압합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자신의 측면입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욕망일 수도 있고, 집단의 가치와 맞지 않는 생각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관심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무의식 속으로 밀어 넣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없는 척합니다. 하지만 윤근 말합니다. 그림자를 억압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강력해진다고.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힘을 축적합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우울증, 불안, 신경증. 또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그림자를 투사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신의 측면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고 비판합니다. 진정한 개성화는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독 속에서 일어나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전체를 마주해야 합니다. 좋은 면도 나쁜 면도 빛도 어둠도. 한국의 한 중년 남성이
융의 책을 읽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평생 모범적인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좋은 아들, 좋은 학생, 좋은 직원, 좋은 아버지. 그런데 40대 중반에 그는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가? 그는 융의 조언에 따라 고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말마다 혼자 산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이상한 생각들이 올라왔습니다. 분노, 후회, 두려움. 그는 이런 감정들을 느끼는 자신이 나쁜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의 진짜 욕망을 억누르고 살았다는 것을. 그는 사실 예술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안정적인 직업을 원했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남자는 강해야 한다고 말했고 그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그는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책임이 있었고 그는 틀 안에 갇혔습니다. 이 깨달음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시간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는 지금부터라도 자신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당장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었지만 주말에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진짜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작은 방식으로라도 자신답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우울증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이 남성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 자신을 억압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외로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아닐 때 우리는 혼자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들이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보여주는 가면입니다. 진짜 우리는 여전히 숨겨져 있고 외롭습니다. 융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용기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될 용기,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릴 용기, 거부당할 위험을 감수할 용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외부의 거부보다 자기 배신이 더 고통스럽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용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융은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내면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길이 아니다. 당신은 다른 것을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목소리를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말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 목소리를 자기 셀프라고 불렀습니다. 자기는 우리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유한 잠재력과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우리를 개성화로 이끌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식적 마음은 종종 저항합니다. 자아는 안전을 원하고 인정을 원하고 편안함을 원합니다. 자기가 요구하는 변화는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는 갈등이 생깁니다. 자기와 자아의 갈등. 이 갈등이 고독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외부 세계에 적응하고 있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불만족스럽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진짜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고요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바쁘고 산만할 때 우리는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고독은 이 고요함을 만들어줍니다. 혼자 있을 때,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희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 그것은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무시하도록 배웠습니다. 특히 불편한 감정들은 억눌러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슬퍼하지 마, 화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지만 융은 감정이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준다고 했습니다. 감정은 우리의 진정한 자아가 현재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줍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 깊은 불만을 느낀다면 그것은 그 상황이 당신의 진정한 자아와 맞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어떤 활동을 할 때 기쁨을 느낀다면 그것은 그 활동이 당신의 본질과 일치한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감정에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꿈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융은 꿈을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라고 불렀습니다. 꿈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자아가 말합니다. 꿈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피하고 있는 진실을 보여줍니다. 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융은 환자들에게 꿈 일기를 쓰라고 권했습니다. 꿈을 기록하고 그 의미를 탐구하라고. 꿈은 종종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융은 꿈 해석에 정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꿈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스스로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꿈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창조적 표현입니다. 융은 예술이 무의식과 소통하는 강력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춤을 추는 것. 이런 활동들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면의 진실을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당신이 예술가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표현 자체입니다. 융 자신도 자신의 위기 시기에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특히 만다라를 그렸습니다. 만다라는 원형의 대칭적 디자인입니다. 융은 만다라를 그리면서 내면의 혼돈 속에서 중심을 찾았습니다. 만다라는 전체성과 통합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이미지입니다. 당신도 만다라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종이에 원을 그리고 그 안을 자유롭게 채워보세요. 색을 사용하고 패턴을 만들고 당신의 느낌을 표현하세요. 이것을 하는 동안 당신은 명상 상태에 들어갑니다. 당신의 마음은 고요해지고 당신의 무의식이 표현됩니다. 완성된 만다라를 보면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연과의 연결입니다. 융은 자연이 우리를 우리 자신과 연결시킨다고 믿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를 자연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인공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리는 자연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수십만 년 동안 자연 속에서 진화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낼 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정신이 고요해집니다. 우리는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것을 느낍니다. 나무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강은 목적지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산은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그냥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윤근 스위스 호숫가에 돌탑을 지었습니다. 볼링겐이라는 곳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기도 없고 현대적 편의시설도 없었습니다. 그는 나무를 베고 돌을 나르고 불을 피웠습니다. 이런 단순한 활동들이 그를 본질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가장 깊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우리도 볼링겐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운 공원에 가도 됩니다. 산책을 하면서 나무를 보고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세요. 정원을 가꿔보세요. 식물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세요. 이런 작은 연결들이 우리를 우리 자신과 다시 연결시킵니다. 여섯 번째는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윤근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는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추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의미 있을 때 우리는 고통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의미가 없을 때 우리는 풍요 속에서도 고통받습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의미를 찾을 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바쁠 때 우리는 의미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다음 일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멈추고 고독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질문을 시작합니다.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이런 질문들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쉬운 답을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표면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답들을 의심할 용기, 자신만의 답을 찾을 용기. 윤근 의미가 개인적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맞는 하나의 의미는 없습니다. 각자는 자신만의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당신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당신을 독특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당신 자신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소중히 여기나요? 무엇이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나요? 당신이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나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고독이 필요합니다. 외부의 소음을 끄고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고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과 싸웁니다. 그들은 고독을 적으로 봅니다. 그들은 고독에서 벗어나려고 애씁니다. 더 많은 친구를 사귀고, 더 많은 활동을 하고, 더 바쁘게 지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윤근 말합니다. 고독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강해진다고. 대신 고독을 받아들이세요. 그것을 친구로 대하세요.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고독은 선물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자기 자신과 시간을 보낼 기회를 줍니다. 그것은 당신을 성장으로 초대합니다. 윤근 고독을 신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모든 위대한 영적 전통에서 고독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처는 보리수 아래에서 홀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혼자 있었습니다. 무함마드는 동굴에서 명상하다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고독은 변화의 장소입니다. 그것은 신성한 만남의 장소입니다. 당신이 고독 속에 있을 때 당신은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됩니다. 윤근 이것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정신적 유산입니다. 그곳에는 원형들이 있습니다.
보편적 패턴과 이미지들, 영웅, 현자, 어머니, 그림자. 이 원형들은 모든 문화의 신화에 나타나고 우리 개인의 꿈에도 나타납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이 집단 무의식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큰 지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윤기 말하는 우주적 연결입니다. 우리는 혼자이지만 동시에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이지만 동시에 전체의 일부입니다. 한국의 전통에도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선승들은 산속에서 홀로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 자아를 초월하여 보편적 자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승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독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환영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우리를 우리 자신과 다시 연결시키고 우리의 진정한 목적과 연결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과 연결시킵니다. 융의 말년 작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독은 외로운 것이 아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과의 친밀함이다. 그리고 그 친밀함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과 하나임을 발견한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어떻게 혼자 있는 것이 모든 것과 하나가 되는 것일 수 있을까요? 융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표면적 자에 집착할 때 우리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와 너, 우리와 그들로 세상을 나눕니다. 하지만 우리가 깊은 자기에 도달할 때 우리는 그 분리가 환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깊은 수준에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집단 무의식을 공유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우주의 표현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개성화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우리는 개인이 되지만 동시에 전체와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독특하지만 동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통합입니다. 융은 이것을 합일, 유니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이 여정을 시작하면 그 외로움은 어떻게 될까요? 윤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당신이 될 때 진짜 연결이 가능해진다고. 당신이 가면을 벗고 당신 자신이 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표면적 연결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변화하면 어떤 관계들은 끝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연결이 생깁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보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런 연결은 훨씬 더 깊고 의미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진정한 만남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가면 없이 만날 때, 영혼과 영혼이 만날 때, 그것이 진정한 만남입니다. 이런 만남은 드물지만 그것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연결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혼자 있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외로움을 채워달라고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관계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완성시켜 주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하고 그 완전함을 나눕니다. 이것이 융이 말하는 성숙한 사랑입니다. 필요에서 오는 사랑이 아니라 풍요에서 오는 사랑. 우리가 자기 자신과 평화로울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에 도달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들었으니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고독을 계속 두려워하고 피할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요? 융은 선택이 당신의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도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피하면 피할수록 당신은 더 고통받을 것이라고. 외로움은 더 깊어질 것이고 공허함은 더 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이 계속해서 당신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부름에 응답한다면, 당신이 고독 속으로 들어가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면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잃어버린 것을 찾아 헤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이 당신 자신을 찾을 때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우주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영원한 무언가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고독의 우주적 의미입니다. 이것이 융기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사람들 속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 그것은 당신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표면적인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짜를 찾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환영하세요. 그것과 함께 앉으세요.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인도하도록 하세요. 고독 속으로, 자기 자신에게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과의 합일로. 융의 삶이 증명하듯이 이 여정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당신이 평생 찾아 헤맨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 깊은 평화, 의미 있는 연결, 그리고 당신이 우주의 소중한 일부라는 알아차림.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고독은 분리가 아니라 연결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으세요. 윤기 걸었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걸었듯이. 그리고 당신 자신의 우주적 의미를 발견하세요.